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요즘 참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표현을 하자면 겨울철에 잔잔한 호숫가에 살얼음 같아요. 살얼음. 계속 저도 지켜보고 또 관심 있는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동안 좀 매일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거로 어,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뭐 매일 마찬가지 살얼음 판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한 곳이 좀 안정되게 좀 유식함을 하면 스테빌리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 뭔가 될 것 같으면 어디서 삑 하고 또 문제가 하나 생기고 음, 계속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나 우리 환율이나 그 다음에 공포식 수인 빅스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이것들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여건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나스닥도 오르는 게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 심리일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중동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음,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뭐 또 이러다 보면 중동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란이나 사우디나 거기에 꼽사리 끼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정도 교집합이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단지 그 기간이 짧으냐 길어지냐 그 차이에 또 한국 정신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빠져야 될 지수에 5에 약간 감아 올린 이유는 속보가 떴다가 또 그 속보에 반복되는 속보가 떴죠. 그죠? 문을 여니 닫니 되니 안 되니 했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을 봤을 때는 큰 손들은 그렇게 그래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지금 0.5포인트 정도. 근데 환율이 빠지질 않아요. 환율이 1350원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금리는 또 갑자기 4.7 이상 튀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올라요. 야, 이 말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행겨루에서 빠지겠죠. 하방을 잡는 놈이 우세하면 빠질 것이고 상방이 배팅에 가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건 안개 낀 앞을 한치도 못 내려볼 안개가 확 끼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잘 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 증시도 거래금액 총금액도 빠질 것이고 투자도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들어왔다가 싹 빠지고 외국인이 좀 매수할 듯 하니까 기관은 그냥 던지기 시작했고 또 멈춰지면 기관이 조금 사고 이게 완전히 그냥 시수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이럴 때는 조금 삿바건을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망이도 짧게 잡으시고 데이 트레이딩을 가능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종목에서 좀 더 빠졌다 그러면 조금 한번 담아보는 거 괜찮겠지만 물론 손절을 하지 마십시오. 손절을 할 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 전자에 말씀드리고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선 오늘 저기 댓글에 한 분이 두산 엘리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좀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정도 저 평가를 받아야 될 주식은 아닙니다만 원래 정상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이 튀면
이런 원자력이나 친환경 쪽은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데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종류는 오지만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자회사를 또 하나 만든대요. 에너빌리티 내에서 이게 호재가 아닙니다. 재무가 좋고 성장이 보장된다든지 아니면 PBR이나 PER을 많이 받는 산업군 같으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중공업 주식들은 서서히 움직이고 한번 끓기 시작하고는 뭐라 그러죠? 한국 말씀드리면 어떤 기존 보일러보다는 온도의 효과를 많이 누리는 게 중공업 주식인데 이런 주식에 뭔가 자꾸 안에 뭐 대외적으로 펼쳐지는 건 괜찮은데 안으로 펼쳐지는 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그런 영향을 좀 제가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사전에 먼저 미리 감지되어 있을 것 같은데 퍼가 안 나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지금 증권사에서는 추진치를 못 내고 있고 PBR은 PBR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1.3 정도에서는 메리트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수급적인 차원을 봤을 때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담아보는 것은 결코 손해볼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단기적이라는 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5일. 적어도 한 달 내에는 그나마 15,000, 5, 6천원에서는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닥 주식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뭐 일별로 따져 보시면 뭐 제일 볼 수 있는 게 주간입니다. 주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 12,000원까지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빠질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재무적인 상태도 그렇고 현재 상태에서는 딱 이 선과 이 선의 중간 지점까지 딱 걸쳐져 있어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또 103,000원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이내에는 이 정도의 효과는 한 7,000원대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오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얼마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니 같으면 어떡할래? 저는 여기 있으면은 주식을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거북이 선생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시드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두산 엘리베이터는 매수하겠습니다. 내년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은 자 2021년 11월 달이면은 올달 지금 딱 2년 전에 역 사이클이 지금 빠졌으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만원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얼마 정도일까? 한 3, 40이 한 30%.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제 보고 저라면 하는 가정을 다진다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좀 보고 가시죠. 네. 한번 이슈가 붙으면 또 불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전기술을 두산 엘리빌리티를 주가의 향방을 보려면 한전기술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계속 제가 한전기술을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전기술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따지고 올라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자,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아울러 에너빌리티도 외국인이 매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날 13일에 빠진 거는 지수 영향에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ETF나 펀드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면은 ETF 지수가 빠지면 종목은 자동적으로 매도로 하방을 잡고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지만
시김치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많이 빠졌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 엘리베이터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절망보다 희망이 많다는 거. 요즘만큼은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HMN 같은 경우는 오늘 뭔 일인지 이렇게 꿀뚝꿀뚝 했었는데, 내일 한 이틀 정도 이 차트상의 수급으로 봤을 때 뭐 거래량도 얼마 안 되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차트로 봤을 때 내일 화요일 모레 수 요즘 한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패턴이 이틀 오르고 3일 빠져요. 5 거래일 중에.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화요일과 수요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한 2, 3일 반등의 포지션으로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지만은 2, 3일 더 올라간다면 1%도 2%도 3%도 간에 2, 3일만 좀 더 올라가 준다면 보합으로 갈게 개걸음질 게 아니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 전환사채든 매각이 지라든 어찌됐든 수급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밑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뭐 18일 날 해군공가에서 미팅이 있다 그러는데 잔치집에 찬물은 뭐 안 껴겠죠. 만약에 전환사채 공시가 사람원에서 논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8일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 천안 청구대학 공시는 산업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논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매각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겠죠. 야, 그래 봤을 때 조심스럽게 18일까지는 이 수급 화수 딱 또 어떻게 또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까지는 조금 더 올려서 15,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타지 않겠나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HMM이 지금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저희 거북이 가족 여러분도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까지 어금니를 깨물고 기다리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익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지 돈을 쓰기 위해서 있지 않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안 팔면 이기는 겁니다.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뭐 코로나 대비는 이제 코로나 쪽 대비 수익률과 영업률을 쌓인다면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현재 경기 침체가 도래했니 어쨌니 하더라도 가장 이 회사의 지금 아킬레스건은 전환사채와 매각회사의 선정, 업체의 선정이니까 그 두 개만 보시고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수급적인 면과 지금 이슈의 면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넣으더라도 18일 이후에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그래 봤을 땐 일자별로 보면은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날짜가. 그때까지 요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다시 세이버가 들어오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나 업체 선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산업 삼성중공업. 정말 이래 흘러내릴 때 한 2주 흘러내릴 때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수익을 보신 분들은 120에서 121선 그 전날과 그날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보는 견해에서는 8,500원까지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8,500원, 8,500원이죠. 8,500원. 네, 앞으로 약 10% 대충 한 10% 되겠죠. 8에서 10% 되는데 오늘 8,000을 다시 한번 침을 바르고 내려왔습니다.
한번 찍고 내려온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마 내일쯤 다시 8,000원 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이게 왜 이래, 지수 영향이 가장 컸지 싶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빼는 게. 오늘 외국인만 안 뺐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투신과 보험, 금투, 연기금.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재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지금 도크도 많이 찼어요. 찼고, 아직 주간 물량이 나와 있고도 있고, 그 다음에 건조된 배들이 나가면 돌아와야 될 잔금도 괜찮고, 거기에 따른 환율 영향도 플러스로 알파로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 8,000원 초반대, 초중반대까지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어려운 고비는 끝났다고 보시고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키핑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롯데케미칼하고 대환유화를 두 개를 같이 놔둔 이유가 있어요.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엇박자 놓습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발부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 환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지금 화학 쪽은 아주 지금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만간 한번 매크로만 좀 좋아진다면 코스피 지수가 좀 슈팅이 노는, 코스피 지수가 슈팅이 노려면 반드시 나스닥의 영향을 봐야 되고 환율이 좀 떨어지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지는 그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자, 그러려면 중동이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세가 돌아서지 제대로 모든 사람이 죽을 건 없겠죠. 예. 요것만 좀 지낸다면 11월 말까지 지금 대주주 양도세 정도도 지금 털놈들은 큰 손들은 지금 거의 다 틀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거려요. 이게 한번 종합주가도 올해 마지막 불꽃을 틔울 거라고 저는 믿고 심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한번 틀면은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400선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2425 정도에서 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전 세계 매크로가 또 다른 변수가 발동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조금씩 약진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 봤을 때는 대환유화는 가장 우선 수혜주가 볼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이거 대한항공 가지신 분들 조금 쇼크 받았을 거예요. 이게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구찬 변명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단지 이럴 때일수록 더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도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적극 제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한테는 사라 마라 저는 합니다. 사라고 눈 질끈 감고 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외국인보다는 개인들 보십시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인 성자는 개인밖에 없지 싶어요. 개인밖에. 지금 가장 심했다는 재무가 영업 손실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26,000원, 23,000원 그래 봤을 때도 지금 대한항공이 악재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만원 미만은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게 언제 회복될 거냐?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PBR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PBR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잘 아시죠? 제가 볼 때는 PBR이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0.83, 1도 안 돼요, 지금. 찬바람 불 때 이 항공주의 주식이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저도 매수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빠졌다.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왜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자니, 저놈들 알아서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해결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슬로우슈를 잘 아시겠죠? 편수, 각국의 치고받는 그 편수를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물론 뭐 손해는 좀 보겠지만, 어차피 대형 국적 항공사라고 가기 위해서는 팔다리 하나는 잘라야 될 거는 당연한 거고, 과연 그게 잘라서 이 회사가 앞으로 존속되고 수익을 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에 계시는 관리자 여러분의 역량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유가는 현재 지금 대한항공에는 치명타겠죠. 치명타인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고가가 아니고, 순전히 전 세계 정치적 매크로 환경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조금만 안정된다면 이 유가는 빠집니다. 가장 지금 이상적인 게 80불 미만입니다. 80불 미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신문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형태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나 지금 중동의 문제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유가 빠집니다. 빠지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어떤 거든 간에 2주를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정도 이후는 유가가 빠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다시 제자리 돌아갈 거예요. 갈 것 같으면은 이번 주까지만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견뎌보시기를 진심어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우상향만 되고 치고 올라간다면 대한항공도 아주 수익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400원에서 19,380원의 중간치를 보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2,000원, 26,000원에 22,3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빠른 시일입니다. 빠른 시일. 딱 11월, 15일 이전까지만 보세요. 11월, 15일 이전에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방송이 11월 20일까지니까, 그 전에 이 유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22,300원까지 안 간다 그러면 1년 제 방송이 무주공산 되겠죠. 제 주식이 잘못됐든지 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이 주식 거북이인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안에 다다랐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캡처하시면 캡처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 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는 거북이쌤이 살 수 있는 종목, 이외의 종목에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방송의 마지막 팁입니다. 다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수층이 너무 얇고 시드가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와 매도해도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시황에서는 가능하면은 복지부동 하시는 게 그나마 자기 시드를 지키고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마 내일은 내일도 지금 제가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 새벽 한두 시까지 제가 또 지친 몸을 이끌고더라도 나스닥을 좀 보고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아니면 CNN이나 아니면 영국의 BBC를 매일 밤에 체크를 하고 보고 있지만 새벽 2시 돼가도 완전히 그냥 양봉이 연봉되고 음봉이 양봉되는 게 워낙 변동성이 심해져가 정말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스닥이 거의 0.7포인트, 0.8포인트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좋을 겁니다.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양봉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 상태 같으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환율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디지털 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거야. 전쟁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해지적인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코인 쪽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면서 지금 거의 폭등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디지털 코인 앞으로 대세 상승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그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4.8을 올라가고 있는데 4.720 엄청난 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720 정도 같으면은 아무도 이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락 수준이에요. 폭락 수준 채권이. 이런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 주식을 전망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나스닥은 초올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단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쭉대기 미친 이런 정시에 흥분하지 마시고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긴 한숨을 쉬시고 관망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수익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천천히 갑시다. 이 지금은 저희들 어떻게 발광을 튼다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항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이번 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관망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